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세탁기능사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허판유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15번 문제 할 차례입니다. 그죠? 15번 문제. 15번 문제. 자, 여기 보시면 비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비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죠? 비누의 장단점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요. 세탁 효과가 우수하다. 거품이 잘 생기고 헹굴 때 거품이 잘 사라진다. 직물의 촉감이 양호해진다. 피부를 거칠게 하지 않고 합성 세제보다 환경 오염이 적다. 자, 거기에다가 여러분께서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비누는 장점 중에서 합성 세제보다, 그죠? 합성 세제. 합성 세제보다 환경 오염이 적다. 그죠? 환경 오염이 적다. 환경 오염이 적다. 그죠? 환경 오염이 적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비누는 합성 세제보다 환경 오염이 적다. 그죠? 환경 오염이 적다. 환경 오염이 적은 것이니까 비누는 장점이 되겠죠. 그죠? 장점. 그렇죠.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누는 합성 세제보다 환경 오염이 적다. 그 다음에 비누의 단점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비누의 단점. 이 비누의 단점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비누의 단점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오는 가수분해 되어서 유리 지방산을 생성한다. 가수분해, 비누가 가수분해 되면 유리, 그죠? 유리 지방산을 생성한다. 그래서 유리 지방산을 생성한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비누가 가수분해 되면 유리 지방산을 생성한다. 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성을 띠는 경우에는 빨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알칼리성을 띠고 있을 때 빨래가 잘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리 지방산을 생성하는 것은 가수분해 되어서 유리 지방산을 생성하는 것은 우리가 단점이 되겠다. 그 다음에 산성 용액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죠? 비누는 산성 용액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산성 용액에서 사용할 수가 없다. 사용할 수가 없다. 이 비누는 알칼리성일 때 우리가 물의 액성이 알칼리성을 띠고 있을 때 우리가 비누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칼리를 첨가해야 세탁 효과가 좋다. 알칼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가 염기성을 의미합니다. 그죠? 염기성. 우리가 산성이라든지 염기성이라든지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염기성을 우리가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물 사용 시 침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 센물 사용 시 침전물이 일어난다. 원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물은 우리가 단물이 있고 센물이 있습니다. 그죠?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누의 다른 단점은 뭐냐? 다른 것은 다 잊어먹더라도 가수분해되어서 유리 지방산을 생성시킨다.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죠? 이 내용은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비누의 장점 중에서 합성 세제보다 환경 오염이 적다. 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째 나오는 것이 계면 활성제입니다. 16번째 계면 활성제. 16번째 보면 계면 활성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계면 활성제. 자, 여기에서 정의는 기름과 물은 화학적으로 친하지 않다. 물과 기름은 화학적으로 친하지 않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서로 섞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은 극성의 성질을, 기름은 비극성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은 극성용매에는 극성 분자들이 잘 녹고 비극성 용매에는 비극성 분자가 잘 녹는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약재를 우리가 계면 활성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계면 활성제는 물과
기름, 그죠?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는 것, 그죠? 잘 섞이도록 하는 것. 잘 섞이도록 하는 것, 그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는 약재,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까? 그죠? 물 플러스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는 약재를 우리가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면활성제. 자, 여기에서 계면이라고 하는 말 뜻은, 경계면을 의미합니다. 경계면. 그죠? 경계면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활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서로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활성은, 그러면 활성이라고 하면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경계면이 서로 섞인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계면활성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계면활성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와 같은 용기 그릇 속에, 그죠? 이와 같은 그릇 속에 물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기름을 집어넣으면 이게 물이 되겠고, 그죠? 물이 되겠고, 기름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기름 위에 이렇게 뜨겠습니다. 맞죠? 맞죠? 기름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면, 계면, 그죠? 계면 활성제, 그죠?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계면 활성제.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경계면을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이 부서져 버리고 이렇게 서로 섞여 버린다 이 말입니다. 기름하고 물하고. 그렇죠? 이렇게 서로 섞여 버린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경계면을 이루고 있다가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게 되면 이 물과 기름이 이렇게 서로 혼합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물과 기름이 서로 즉 다시 말해서 계면 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물과 기름이 잘 섞이도록 하는 약재를 우리가 계면 활성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면 활성제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액의 계면 장력을 낮추고 기름을 유화시키는 약재다. 여기에 나와 있는 유화라고 하는 말이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화, 그죠? 유화라고 하는 말이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서로 섞인다, 그죠?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활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활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수용액의 계면 장력을 낮추고, 계면 장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 위에는 기름층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 그릇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실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표면에 물 분자와 물 분자가 하나 동그라미 하나를 이것을 우리가 분자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죠?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고자 하는 힘, 이걸 우리가 계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계면 장력, 그렇죠? 계면 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물 분자와 물 분자는 서로 잡아당기고자 하는 힘이 상당히 강하다 이 말입니다. 꽉 이렇게 움켜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꽉 이렇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계면 장력이 어떻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 분자는 계면 장력이 상당히 크다 이 말입니다. 계면 장력이 상당히 크다. 그렇죠? 계면 장력이 상당히 큰 물질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는단 말입니까?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게 되면 물 분자가 꽉 이렇게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느슨하게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물 분자가 꽉 움켜쥐고 있던 것들이 느슨하게 잡아당기고자 하는 힘이 약해져 버린다 이 말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위층에 기름층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 위층에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물 분자와 물 분자끼리 서로 잡아당기고자 하는 힘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서로 물과 기름이 서로 이렇게 혼합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면 활성제의 특징은 수용액의 계면 장력을 낮춰준다. 예, 계면 장력을 낮춰준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계면 활성제가 하는 역할이 계면 장력을 낮춰준다. 계면 장력.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계면 장력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계면 장력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계면 활성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계면 장력을 낮춰준다. 계면 장력이 낮춰주니까 물하고 기름이 서로 혼합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물하고 기름이 서로 혼합이 되어버린다. 계면 활성제를 가하면 계면 장력이 저하되어 바늘이 가라앉는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집에서 실제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늘이 가라앉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와 같은 그릇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물을 집어넣고 이 위에다가 바늘을 딱 쥐고 이 물의 표면에다가 딱 놓으면 바늘이 가라앉지 않고 물 표면 위에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바늘이 물 표면이 이렇게 뜹니다. 바늘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이와 같은 바늘이 물 표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그죠? 이와 같이 그릇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다가 여기 물이 요만큼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다가 무엇을 집어넣는다 말입니까?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가 바늘을 표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바늘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린다 이 말입니다. 바늘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아 버린다. 이거는 계면 활성제를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물의 표면 장력, 물과 물끼리 잡아당기고자 하는 힘이 약해져 버리기 때문에 바늘이 쭉 가라앉아 버리고, 이거는 물 분자가 잡아당기고자 하는 힘이 큰 상태로,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물은 큰 상태로 되기 때문에 바늘을 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개의 분자 내에 친수기와 친유기를 가진다. 계면 활성제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 물은 한 개의 분자를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이와 같은 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요거는 물과 친화력이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거는 우리가 기름과 친화력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개 분자 내에 물과 친화력이 큰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친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수기. 물과 친화력이 큰 것을 우리가 친수기라고 이야기하고, 기름하고 친화력이 큰 것을 우리가 친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분자, 이것을 우리가 한 개의 분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개의 분자 속에는 친수기와 친유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자가 모여서 밑셀을 형성한다. 그죠? 분자가 모여서 밑셀을 형성한다. 이 밑셀이라고 하는 것은 큰 분자를 형성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서변 효과를 향상시킨다. 침투 효과를 증가시킨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서로 잡아당기고자 하는 계면 장력을 낮추어 주기 때문에 침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침투하는 속도가 빠르다. 가용화를 촉진시킨다.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 두 물질을 혼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가용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용해되지 않는 두 물질을 혼합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가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가용하다.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물에 용해하지 않는 것. 아까 기름은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가용하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어떠한 개념인가 하면 활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개념이죠.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로 섞이게 한다. 그죠? 서로 섞이게 한다. 이것을 우리가 가용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가용하라고 하는 의미는 물과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잘 섞이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용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용해가 가능하다. 녹지 않는 것, 그죠?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용해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용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서로 섞인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염물질 유화 분산. 유화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잘 혼합이 되는 개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기포성이 증가된다. 그 다음에 세척작용을 향상시킨다. 기포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거품을 만드는 성질을 우리가 기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포성. 기포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품을 만드는 성질, 그죠? 이것을 우리가 기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품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거품을 만드는 성질, 이것을 우리가 기포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 세척작용이 향상이 된다. 기포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세척이 양화다. 그죠? 세척력이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 HL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17번에 보면 HL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HLB. 이 HLB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면 활성제가 물에 녹는가, 녹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는 단위입니다. 어떤 계면 활성제가 물에 녹는가, 녹지 않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HL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HLB하고 용도가 서로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당히 어렵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보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 18번에 보면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 음이온 계면 활성제.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가 나옵니다. 그죠?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는 대부분 세제에 사용이 되는 계면 활성제이며 종류는 고급 알코올 황산 에스테르, 알킬 벤젠, 술폰산염, 지방의 황산화물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세제를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라고 합니다. 세제를 다른 말로 우리가 비누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제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아까 우리가 여기 계면 활성제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계면 활성제는 계면 활성제의 종류는 뭐뭐 있는가 하면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가 있겠고,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가 있겠고, 양성이온 계면 활성제가 있겠고, 비이온 계면 활성제가 있습니다. 비이온.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 양성이온 계면 활성제, 비이온 계면 활성제로 크게 나누었을 때 계면 활성제는 4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는 세제하고 비누가 있다.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꼭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째 보면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가 있습니다. 그죠?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는 우리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그죠? 유연제, 대전방지제. 자, 그 다음 발수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수제.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다. 다음 중에서 양이온계 계면 활성제가 아닌 것은 1번 유연제, 2번 대전방지제, 3번 발수제, 4번 세제 이렇게 나오면 답은 세제는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유연제를 집어넣게 되면 빨래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유연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 대전방지제를 집어넣게 되면 대전방지제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방지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발수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방수제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방수제. 그죠? 방수제는 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방수제잖아요. 그죠? 발수제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다시 되밀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그냥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방수제가 되겠지만은 물이 들어오는 것을 갖다 밀어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발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수제. 자, 그래서 방수제보다도 이 발수제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이 훨씬 더 크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 발수제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발수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치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치약. 치약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양치하다가 치약이 바닥에 우리가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면 이 표면에 묻어있던 이 물기가 쫙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을 직접 여러분께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발수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수제하고 발수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발수제가 훨씬 더 물을 차단하는 성질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는 세제가 되겠고, 양이온계 계면활성제는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이와 같은 것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이거는 양이온계 계면활성제가 됩니다. 그죠?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유연제, 대전방지제, 발수제. 이거는 양이온계 계면활성제가 되겠다. 그 다음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트리트먼트제의 유화, 섭연제라서 모발이나 피부에 침투, 촉진 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이온화되지 않는, 그죠? 이온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비이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20번이죠. 그죠? 20번. 20번에 보면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비이온계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 이렇게 보면 비이온이라고 하면 이온화가 되지 않는, 그죠? 이온화가 되지 않는 계면활성제를 의미합니다. 이온화가 되지 않는 계면활성제, 그죠? 이온화가 되지 않는 계면활성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이온계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죠. 양이온계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를 띄고 있겠죠.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와 같은 형태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이온이라고 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21번에 보면 계면활성제의 작용입니다. 계면활성제의 작용. 계면활성제의 작용. 계면활성제의 작용.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이와 같은 작용이 좋으면 좋을수록 우리가 빨래가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정이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섭윤작용, 침투작용, 유화작용, 섭윤작용, 그 다음 침투작용, 그 다음에 유화작용, 섭윤작용, 침투작용, 유화작용, 분산작용, 그 다음에 기포작용, 그죠? 기포작용, 그 다음에 가용화작용.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세척작용.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세정을 할 때, 그죠?
세정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효과가 있겠고 그 다음 기술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일반적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위, 내, 폐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 기술적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다 했습니까? 침투작용, 그 다음에 침투작용 맞습니까? 침투작용, 그 다음에 분산작용, 침투작용, 분산작용,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침투작용, 그 다음에 분산작용, 분산작용이 앞부분에 하나 더 있었죠, 그죠? 침투작용, 그 다음에 흡착작용, 흡착, 침투, 흡착, 분산, 그 다음에 유화현탁 작용이다. 이게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효과가 되겠고, 밑에 이거는 우리가 기술적인 효과라고 이렇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침투작용, 흡착작용, 분산작용, 유화현탁작용. 이게 우리가 기술적인 효과다로. 자, 여기 보면 침투 나오죠. 그 다음에 유화현탁 나오죠. 그 다음 분산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흡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섭연작용, 흡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섭연작용. 흡착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우리가 섭연작용이다. 이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가용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용해되는 성질을 의미하죠. 용해. 맞죠? 서로 섞이는 작용을 우리가 가용화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기포작용을 하게 되면 기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뭐가 된다 말입니까? 세척이 잘 된다. 기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척력이 높아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면활성제를 집어넣게 되면 세척작용이 좋은 것이니까 침투가 우수하고 유화, 현탁작용, 분산이 잘 되고 그 다음 흡착이 잘 되고 서로 용해하고 이와 같은 성질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면활성제의 간접작용이 있습니다. 그죠? 간접작용은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약알칼리성 세제가 나옵니다. 약알칼리성 세제. 센 물에도 세탁이 잘 되게 하고 약알칼리에 잘 견디며 때가 많은 옷을 빨기에 적당하며 중질 세제 또는 무거운 세제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약알칼리성 세제를 중질 세제, 무거운 세제라고 이야기한다. 자,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우리가 2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3번. 약알칼리성 세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했습니까? 중질 세제. 그렇죠? 네, 중질 세제. 네, 중질 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중질 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무거운 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거운 세제. 그죠? 무거운 세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자가 이게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자. 그렇죠? 그러면은, 약알칼리성 세제라고 하는 것은, 중질 세제. 그죠? 중질 세제가 무거울 중자를 썼기 때문에 무거운 세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거운 세제다. 이것을 우리가 중질 세제라고 이야기를 한다. 중질 세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에 세제는 액성에 따라 약알칼리성, 알칼리성, 중성, 약산성, 산성 5가지로 분류되고,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께서 밑줄을 치시고, 중성을 나타내는 세제를 중성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성을 나타내는 세제를 우리가 중성세제, 일반적으로 비교적 제거하기 쉬운 오염물이 부착된 세탁물이나 손상 혹은 자극을 받기 쉬운 세탁물을 세정에도 세정하도록 설계된 경질세제가 중성인 것이 많기 때문에 경질세제 또는 가벼운 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약알칼리성 세제 반대말이 뭡니까? 반대말이 경질세제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죠? 경질세제. 경질세제라고 하는 것은 가벼울 경자를 쓴 것입니다. 가벼울 경자. 이걸 우리가 가벼운 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세제. 가벼운 세제다.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25번 보면 저포성 세제가 나옵니다. 저포성 세제. 자, 25번에 보면 저포성 세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포성. 저포성 세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 거품이 적게 일어나는 세제를 의미합니다. 거품이. 그죠? 거품이 적게, 그죠? 거품이 적게 일어나는 세제. 이것을 우리가 저포성 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일반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거품이 많이 일어나야 세탁 효과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드럼 세탁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드럼 세탁기는 거품이 많으면 세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저포성 세제는 거품이 적게 일어나야 세탁 효과가 뛰어나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이 저포성 세제를 사용하는 세탁기는 뭐냐? 이걸 우리가 드럼 세탁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럼 세탁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드럼 세탁기는 저포성 세제를 사용한다. 자, 이것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렇죠? 드럼 세탁기는 저포성 세제를 사용을 한다. 드럼 세탁기는 저포성 세제를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 26번에 합성 세제가 있습니다. 합성 세제. 석유계 탄화수소 따위를 화학적으로 합성하여 만든 세제로 대개 중질, 중성 세제이며 대부분 알킬, 벤젠, 설폰산 나트륨이다. 알킬, 벤젠, 설폰산 나트륨이다. 합성 세제의 특징, 용해가 빠르고 합성 세제는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센 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대부분 다 이 합성 세제는 LAS계 합성 세제이다. 자, 26번에 보십시오. 26번에 보면 합성 세제는 그렇죠. 합성 세제는 대부분 다 뭐라고 했습니까? LAS계 세제. LAS계 세제를 의미한다. 세제를 의미한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합성 세제는 대부분 LAS계 세제다. LAS계. 자, 요거는 우리가 단답형 형태로 한 번씩 출제가 되는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27번에 보면 드라이 클리닝, 그죠? 드라이 클리닝 용제가 나와 있습니다. 드라이 클리닝 용제. 아,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드라이 클리닝 용제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 드라이 클리닝 용제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그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라이 클리닝 용제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석유계 용제가 있습니다. 그죠? 석유계 용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석유계 용제는 자, 가연성, 인합점이 낮아 화재 위험이 있다. 가연성이다. 가연성. 석유계 용제는 석유는 연소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가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폭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을 해야 되는 무슨 장치를 필요로 하는가 하면 가연성 물질은 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방폭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방폭 장치. 이 방폭 장치라고 하는 것은 폭발을 방지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방폭 장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라이 클리닝 용제 중에서 방폭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은 1번 석유계 용제, 2번 퍼클로로에틸렌 용제, 3번 111 트리클로로에탄 용제, 4번 불소계 용제. 이런 식으로 물으면 답은 뭐가 된다 말입니까? 석유계 용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중이 작아. 그죠? 비중이 방폭 장치를 필요로 하고 용해력이 약하고 비중이 작고 섬세한 의류에 적합하다. 독성이 약하고 가격이 싸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석유계 용제는 방폭 장치를 필요로 한단 말입니다. 그죠? 방폭 장치를 필요로 하고
또 뭐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하면 다른 퍼클로로에틸렌이라든지 불 속에 이와 같은 다른 용제 이 석유 자체로서는 우리가 비싸지 않습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드라이클리닝 용제 중에서는 가격이 저렴하다 이 말입니다.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이 낮다. 그죠? 가격이 낮다. 그 다음에 물보다 서로 비교하면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비중이 작다. 이 비중이 작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비중이 크면 클수록 빨래가 잘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비중은 무게지 않습니까? 무게. 빨래 방망이가 가는 빨래 방망이가 있겠고 굵은 빨래 방망이가 있습니다. 어느 것으로 내려쳤을 때 빨래가 잘 일어나겠습니까? 빨래가 잘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굵은 나무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내리치면은 그만큼 빨래가 잘 되겠죠. 그렇죠? 다만 섬세한 의류 같은 경우에는 굵은 빨래 방망이로 이렇게 내리치게 되면 옷이 상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석유계 용제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어디에 섬세한 의류 세탁, 섬세한 의류 세탁에 적당하다 이 말입니다. 의류 세탁에 적당하다. 섬세한 의류 세탁에 적당하다 이 말입니다. 뭐가? 석유계 용제가 비중이 작은 관계로 섬세한 의류 세탁에 적합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성도 약합니다. 그죠? 독성도 약하다. 가격도 저렴하고 비중도 작고 독성도 약하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계 부식도 약하다. 부식성도 약하다. 부식성도 약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식이 잘 일어나는 경우에 기름을 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식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석유계 용제 같은 경우에는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부식성도 약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정 온도는 20에서 30도씨, 텀블러 건조는 70도씨 이하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세정 시간이 길다. 세정 시간이 길다 이렇게 됩니다. 세정 시간이 길다. 얼마입니까? 20분에서 30분으로서 세정 시간이 길다.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제일 먼저 우리가 석유계 용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석유계 용제는 가연성이기 때문에 폭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폭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비중도 약하고 독성도 약하고 부식성도 작고 세정 시간이 길다. 빨래하는 데 시간을 많이 오랜 시간 동안 빨래를 해야 된다. 이게 커다란 단점이 되겠죠. 그렇죠? 커다란 단점이 되겠습니다. 방폭 장치를 필요로 하는 것도 이것도 커다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퍼클로로에틸렌, 그죠? 퍼클로로에틸렌 용제가 있습니다. 퍼클로로에틸렌 용제가 있는데 이 퍼클로로에틸렌 용제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석유계 용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불연성입니다. 불연성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불연성이다. 그죠? 불연성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다. 그러면 방폭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겠죠. 그죠? 불연성에 해당이 되는 물질이고. 자, 그 다음에 독성은 어떻습니까? 독성. 여기 보시면은, 독성이 강하다. 그죠? 독성이 강하다. 자, 불연성이고, 독성이 강하다. 그죠? 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독성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계를 부식시킨다. 그죠? 부식성이 크다. 그죠? 부식성이 크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정 효과가 좋아서 7분, 독성이 강하고, 비중이 크다. 그죠? 비중이 크다. 비중이 크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섬세한 의류 세탁이 적당합니까? 적당하지 않습니까? 예, 섬세한 의류는 적당하지 않다. 그죠? 섬세한 의류 세탁에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정시간은 어떻습니까? 세정시간은 7분입니다. 7분. 그죠? 20분에서 30분 하는 것보다도 7분 하는 것이 세정시간이 석유계 용제보다는 작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11 트리, 그죠? 트리클로로 에탄 용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1 트리클로로 에탄 용제. 자, 111 트리클로로 에탄 용제는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불연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전부 다 불연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든 석유계 용제, 퍼클로로 에틸렌 용제들 중에서 세정력이 가장 우수하다. 자, 요거 중요한 특징입니다. 세정력이 가장 우수하다. 세정력이 가장 우수한 것이다. 세정력이 가장 우수하다. 석유계 용제 중에서 세정력이 가장 우수한 것은 무엇이냐? 111 트리클로로에탄. 111 트리클로로에탄. 제일 문장이 글자가 제일 긴 것이 세정력이 가장 우수하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세정 시간이 뭡니까? 세정력이 가장 우수하다. 그 다음 세정 시간이 짧다. 세정력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그죠? 세정 시간이 짧다. 세정 시간이 짧다. 그죠? 짧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정력이 짧다. 세정 시간이 짧다. 저온 건조가 가능하며 내열성이 낮은 의류 적합. 섬세한 의류도 세정력이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겠죠, 그죠? 그러면 비중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섬세한 의류 세탁에는 뭐하나 말입니까? 적당하지 않다. 자, 이게 우리가 111 트리클로로 에탄 용제에 대한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풀 속의 용제다. 그죠? 풀 속의 용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트리클로로 에탄 용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 풀 속의 용제 같은 경우에는 불연성이다. 비점이 낮다. 섬세한 의류에 적합하다. 자, 볼까요? 요거는 우리가 불연성입니다. 그죠? 불연성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중이 작고 독성도 작고, 그죠? 그 풀속의 용제 독성이 약하고 세척력이 불충분하고 기계 장치가 비싸고 대기 오염을 일으킨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풀속의 용제하고, 자, 요것을 우리가 가번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죠? 가번. 요것을 우리가 나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것을 우리가 다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것을 우리가 나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먼저 석유계 퍼클로로에틸렌 111 트리클로로에탄 풀 속에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이 가번하고 라번이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죠? 가번하고 라번이 거의 비슷합니다. 가번하고 라번이. 다만 차이점은 불연성이다라고 합니다. 불연성.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불소계를 제외한 경우에 세정 시간은 석유계, 퍼클로로에틸렌, 그 다음에 트리클로로에탄, 이와 같은 순서대로 세정 시간이 가장 긴 것은 석유계, 두 번째 긴 것은 퍼클로로에틸렌, 세 번째 긴 것은 우리가 111 트리클로로에탄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클리닝 용제 상호간의 특징. 석유계와 불소계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 석유계만 가연성이고, 세정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111 트리클로로에탄 용제다. 세정시간이 가장 짧은 것은 111 트리클로로에탄이다.
세정력이 가장 우수하고 세정시간이 가장 짧다. 요와 관계를 여러분께서 서로 비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드라이클리닝 용제에서는 여러분께서 순서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석유계 용제, 맞죠? 그 다음에 퍼클로로에틸렌 용제, 그 다음에 트리클로로에탄 용제, 그죠? 111 트리클로로에탄 용제, 그 다음에 불소계 용제, 불소계 용제, 맞아요? 불소계 용제.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일 앞에 거하고 제일 뒤에 거 여기에 우리가 성질로서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 중간에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이 성질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거하고 제일 뒤에 거. 그죠? 석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 드라이클리닝 용제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세정액의 청정장치가 나옵니다. 세정액의 청정장치. 세정액의 청정장치. 여기서부터는 제 6강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